자, 이번 시간에는 외부 조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조인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고객 중에서 이제 한 번도 주문하지 않는 고객을 조회해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객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특별한 필터링 조건이 없으면은 전체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총 319명의 고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주문한 고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이너 조인이 필요하죠. 커스터머스 하고요. 오더 스테이블하고 한번 조인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이 여러 번 주문하기 때문에 1대 다가 되고요. 그때 고객 테이블에 PK를 참조하는 참조키가 오더 스테이블에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커스텀 아이디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커스터머 아이디는 조인했을 때 역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은 역시 또 항상 앞에 테이블 이름을 빼먹네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05명입니다. 105명인데 일반적인 내부 조인은 밑에서 보셨던 것처럼 101번이란 값이 여러 개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레코드가 105인데요. 101이 여러 개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주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고객 중에 전체 고객이 319명이었고요. 그럼 한 번이라도 주문한 고객은 몇 명인지 이걸 105명으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된 게 있으니까요. 우선 편의상 한번 중복을 제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47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한 번이라도 주문한 사람은 47입니다. 따라서 319에서 47을 뺀 나머지가 한 번도 주문하지 않는 고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 기억나십니까? 쿼리도 반환할 때 보면은 컬럼과 레코드의 집합으로 반환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 여기선 이제 전체 고객에서 한 번이라도 주문을 한 고객을 빼면은 그 나머지가 결국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집합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센트는 아까 정확한 인원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다 한번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차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합집합은 유니언, 교집합은 인터섹트인데요. 차집합은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문장 끝을 세미콜론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이요. 총 272명입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고객 명단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집합 연산자를 이용한 계산은 쿼리를 수행할 때요, 하나의 문장으로 수행은 가능하지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되고요. 또 한 번은 고객과 주문 테이블을 조인해서 한 번 이상 주문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왔다면은 전체에서 이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빼는 연산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3번의 작업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집합 연산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제 경험상 좀 좋지 않게 나와서요. 이걸 한번 외부적인 문장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외부조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조인으로 쿼리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내부조인은 이미 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주문을 한 고객에 대한 정보인데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한 번이라도 주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4번 라인 조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 테이블하고 조인하고 있는 주문 테이블의 컬럼에 아우터 조인 연산자를 한번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은 훨씬 더 많은 레코드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코드의 특성을 보시면요. 쭉 내려보면은 일부 데이터는 주문 아이디를 갖고 있지만은 어떤 데이터는 널입니다. 널인 경우는 주문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주문을 했다면은 주문 아이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하지 않은 걸 얻기 위해서는 다시 AND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추가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고객은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272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컬럼 제외하면 되겠죠. 제외하시고 보시면 위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결과하고 밑의 결과, 밑에는 이제 외부 조인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한번 또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터 조인하고 방향이 필요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조인 중심으로 조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고객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왼쪽으로 했습니다. 진행한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은 지금 빼먹은 게 있습니까? 조인할 때는 반드시 조인 조건은 온절이다. 그 다음에 일반 조건은 외어절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272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두 개는 동일한 문장이지만은 집합 연산을 사용했던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좀 더 간결하고 이왕이면은 여기 지금 레코드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요. 코스트에 대한 것도 좀 실행 계획을 통해서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쿼리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쿼리 작성 습관이 됩니다.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이 문장을 실행해서 272개의 레코드를 반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수행되어졌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다른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세부적인 계획 설명을 통해서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쿼리문을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인덱스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외부 조인 첫 시간에는 첫 번째 한 번도 주문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조회 문장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내부 조인과 비교해서 외부 조인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다양한 요구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외부 조인을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구사항을 보시면요. 제품 카테고리별로 제품의 재고 수량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 수량이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0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오름차 순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제품 카테고리별로 제품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에 재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카테고리 언더바 탭스 이용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는 프로덕트 언더바 인포메이션에서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재고에 대한 정보는 인벤토리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3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조회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내부 조인으로 본다면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재고 수량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 이상 재고 수량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포럼절에서 아까 필요한 어떤 테이블 목록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언더바 탭, 그 다음에 인벤토리스, 그리고 프로덕트 언더바 인포메이션.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테이블들을 쭉 순서상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조인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조인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카테고리에 다수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카테고리 언더바 id라는 pk를 참조하는 제품의 카테고리 언더바 id라는 컬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 언더바 탭과 프로덕트 언더바 인포메이션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회를 갖다 수행을 했죠. 그 다음 제품과 재고에 대한 겁니다. 한 제품이 이제 여러 창고에 나누어서 재고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p.product underbar id를 재고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죠. 카테고리 언더바 네임, 그 다음에 컴마 제품 ID p.product underbar id 컴마 product underbar name. 그 다음에 총 재고 수량에 대한 정보는 인벤토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고 수량은 세 번째 칼럼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조회 결과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보시면은 일단 인출된 게 지금 현재 50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구에서 최대 500개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요, 500개만 현재 지금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한 1000개가 넘는 그런 정보를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결과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결과가 나오죠. 모든 제품에 대한 재고 수량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1112개의 결과를 갖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는 재고 수량이 없는 제품들은 조인 조건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14라인을 보시면은 제품 테이블의 프로덕트 아이디와 재고의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는데, 재고 정보의 제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해당 제품의 재고가 있다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결국 재고를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번째 칼럼을 보시면은 어떤 값들이 계속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재고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재고 수량이 없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재고 수량이 없다라는 거는 14라인이요. 제품 테이블과 재고 테이블이 조인했을 때 이 조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제품을 추가적으로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라면은 명시적 조인에서는 방향을 프로덕트 언더바 인포메이션으로 위치시켜야겠죠. 따라서 아우터적인 연산자는 얘하고 조인하는 인벤토리스의 칼럼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했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1192개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추가가 됐었죠. 아까보다. 실제 추가된 정보들은 네 번째 칼럼을 보시면은 널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그 제품들은 현재 재고 정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 조인을 통해서 추가적인 제품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카테고리 이름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동일한 카테고리라면은 재고 수량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표현합니다. 기본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어센딩은 쓰지 않아도 되고요. 재고 수량이 없다면은 널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0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널 값을 처리하는 함수 mb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0으로 하고 as 컬럼 이름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요, 동일 결과인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외부 조인으로 문장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특정 연도를 제가 정했었는데요. 1999년도 주문된 제품 목록을 한번 쭉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제품 중에서는 해당 연도에 한 번도 주문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도 함께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1999년 주문된 제품 목록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록을 보니까 이제 제품과 주문 금액에 대한 합이 있죠. 그렇다면은 테이블은 제품 테이블과 그 다음에 주문 상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품 이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이름, 그 다음 주문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때 주문 금액은 테이블을 보시면요, 제품의 단위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이 있습니다. 요 곱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별칭으로 표현한다면요, as 토탈이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인 조건이 필요하죠. 조인 조건은 한 제품이 여러 번 주문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5라고 정의하고요. p.product underbar id pk를 참조하는 참조 키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조건은 주문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1999년이라면은 주문 날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오더스에서 조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얘를 별칭을 제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문 날짜, 주문 아이디를 식별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하는 컬럼을 명시하고요. 이게 엔드 1999년 주문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주문 날짜가 1999년 이렇게 한번 제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연도에 주문된 전체 내역 425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합계를 보면 다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문되지 않았다면 어떤 제품 목록이 나올 건데요. 여기에 있는 오더 언더바 토탈은 널 값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품과 주문하는 테이블은 오더 언더바 아이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7라인이 조인 조건으로 되어 있죠. 역시 제품 테이블로부터 어떤 정보를 추가 정보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아우터 조인 연산자는 제품과 조인하는 오더 언더바 아이템스의 컬럼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425건 기억을 하시고 실행을 해보면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같이 나옵니다. 내려보면은 역시 오더 언더바 토탈의 값이 다 있습니다. 아까하고 결과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실제로 아우터 조인 연산자를 이용했지만 내부 조인을 수행한 거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9라인에 있습니다. 27라인에서 주문되지 않는 제품 목록을 가지고 왔지만요. 29라인에서 1999년도 주문된 것만 가져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문되지 않는 모든 제품들은 이 필터링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터적인 연산자만 가지고는 위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겁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는데요. 제품 중에서 모든 제품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주문할 때는 언제 주문된 거? 모든 주문사항이 아니라 1999년도에 주문된 것,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이 그때 됐다라는 거는 이 주문 테이블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주문 테이블이 전체 주문이 아니라 특정 연도에 주문된 것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리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고치냐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from 주문 테이블에서요. 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1999년에) 주문된 것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별칭은 역시 5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인 조건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5라는 의미는 전체 주문된 게 아니라 1999년에 주문된 것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보시면요. 41라인에서는 아우터 조인이 있기 때문에 주문되지 않은 제품 목록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문되지 않는 제품 목록을 가지고 왔다면은 그 다음 42라인이 이제 관건이 될 건데요. 여기서 과연
해당 제품 목록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425건이 있는데요. 실행을 해 보시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다시 조건자를 보셔야 되죠. 항상 반원되는 결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건자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얘가 조인했을 때, 41라인이 조인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를 다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야겠죠. 42라인에서도요. 여기서도 한번 그 결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한번 제가 명칭을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품 테이블과 주문 상세 테이블의 결과하고 주문 테이블이 조인할 때 이 결과 집합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와 조인하는 주문 테이블의 칼럼에다가 아우터 조인 연산을 내가 붙여주는 이유입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5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오던더바 토탈 널이 보이죠. 훨씬 더 많은 레코드가 나오게 되네요. 768개가 총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99년도 주문되지 않는 제품 목록을 찾아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결국 99년도 주문된 것만 인라인뷰로 처리해서 조인 조건에서 아우터 조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외부 조인과 관련된 실습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